뒤에 붙었어. 정체불명 추격차가 고성희를 덮친 밤. 사문 TV 라이브가 끝난 뒤 고성희는 울었다는 사실보다 세상이 움직였다는 걸 먼저 느낍니다. 폰이 쉬지 않고 울려요. 기자, 협력사, 내부 관계자, 심지어 친구였던 사람들까지. 그런데 전부 같은 말을 합니다. 고성희 씨, 이젠 누가 고성희 씨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에 뜨는 알림. 검찰 출석 통보 내일 오전 9시. 고성희의 눈동자가 순간 비어버립니다. 여론을 잡기 위해 판을 키웠는데 판이 아니라 목이 잡히는 속도였어요. 고성희는 깨닫죠. 이제부터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도망치는 싸움이라는 걸. 그녀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냅니다. 라벨도 없는 검은 USB. 여기엔 고성희가 26년간 숨겨온 장부 원본, 거래 흔적,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죽일 수 있는 녹취가 들어있어요. 고성희는 사문 TV PD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일 아침 라이브 2탄 잡아. PD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증거 공개하시는 겁니까? 고성희는 카메라 앞에 울음과는 다른 목소리로 말하죠. 증거는 내가 안전해진 다음에. 고성희가 차에 오르는 순간 그 차가 이미 썼다. 고성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주차장 공기가 차갑고 축축해요. 하필이면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물이 얇게 깔려 미끄럽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룸미러에 불빛 하나가 들어와요. 헤드라이트. 멀리서도 또렷한 너무 일정한 빛. 고성희는 처음엔 그냥 나가는 차겠지 하고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출구 쪽으로 차를 몰자 그 차도 같이 움직여요. 1번 코너를 돌면 같이 돌고 2번 코너를 돌아도 같이 돌아요. 고성희의 손끝이 핸들 위에서 굳습니다. 설마. 밖으로 나오자마자 비가 굵어지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차는 여전히 뒤에 있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너무 먼 거리도 아닙니다. 딱 붙어버린 거리. 고성희는 속도를 올립니다. 그 차도 같이 올려요. 속도를 줄입니다. 그 차도 같이 줄여요. 고성희는 이제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 이박진석이야? 아니면 더 위험한 누군가야?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을 사람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당신이 보냈지? 전화기 너머 박진석은 잠깐 침묵해요.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너 지금 어디야? 묻지 마. 당신이 붙였잖아. 고성의 너 뒤에 차 붙었지. 고성희의 호흡이 딱 멎습니다. 박진석이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말투였거든요. 당신 아니면 누군데? 박진석이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 USB 때문이야. 그 한마디가 고성희의 심장을 얼립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조수석 USB를 내려다봐요. 그리고 그 순간 뒷차의 헤드라이트가 확 가까워집니다. 거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밀어붙이는 느낌. 미쳤어.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삼추격은 협박이 아니라 처리처럼 시작된다. 고속화도로에 올라타자 상황이 더 선명해져요. 차가 많지 않은 시간. 비 때문에 시야는 흐리고 노면은 젖어 있습니다. 그 차는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정확히는 보이게 하지 않으려는 각도로 달립니다. 가까이 붙었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요. 마치 도망치면 끝이라고 말하는 방식. 고성희는 차선을 바꿉니다. 그 차도 같이 바꿔요. 고성희는 일부러 톨게이트로 빠집니다. 그 차도 같이 빠져요. 이쯤 되면 추격이 아니라 사냥입니다. 고성희는 뒷목이 서늘해져요. 그때 박진석이 전화기 너머로 딱 잘라 말합니다. 고성희 차 세워. 지금 당장. 미쳤어? 세우면 죽어. 박진석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지금처럼 달리면 내가 먼저 죽어. 고성희가 비웃듯 말합니다. 나 죽으면 당신도 끝이야. USB가. 그 순간 뒷차가 더 바짝 붙으며 경적을 한 번도 울리지 않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옵니다. 쿵. 고성의 차량의 옆구리를 스치듯 밀어버립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접촉입니다. 고성희의 차가 휘청이며 미끄러져요.
비 오는 노면 얇게 깔린 물 순간적으로 바퀴가 떠버립니다. 아! 고성이는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브레이크는 멈춤이 아니라 미끄러짐이죠. 차가 회전합니다. 가드레일을 긁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고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차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쾅! 그리고 가장 소름인 순간. 사고 직후에도 뒷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속도를 줄이더니 고성희의 차를 확인하듯 스쳐 지나가요. 그 차의 창문은 끝까지 닫혀 있고 안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만 하고 떠나는 사람들처럼 고성희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폰을 더듬습니다. 화면엔 사문TV PD에게 보낼 메시지 창이 떠 있어요. 라이브 내일 꼭. 하지만 손끝이 말을 듣지 않죠.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걸립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조수석 USB를 움켜쥐려다 손이 힘없이 풀립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온도가 없는 공간 같았어요. 난방이 꺼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종류의 차가움. 형광등은 새하얗게 번지고 바닥은 지나간 들것 바퀴 자국과 물기 때문에 반짝였죠. 멀리서는 응급실 특유의 알람음이 끊임없이 겹쳐 들렸습니다. 삐삐삐. 그 소리는 누군가의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반대로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경고 같기도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진석이 걸어 나옵니다. 그는 늘 도착하는 사람이었죠. 어떤 공간이든 박진석이 들어서면 공기가 먼저 정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박진석이 아무리 어깨를 펴도 이 복도는 박진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수술실 앞.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말소리는 줄고 대신 발소리와 옷깃 스치는 소리만 커져요. 박성재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도 않은데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처럼 정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가끔씩 목이 움직이는데 침도 못 삼키는 느낌. 그 옆 한우진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 채로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음이 오히려 더 무섭죠. 사람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감정이 아니라 기능이 꺼지거든요. 박진석이 다가가며 낮게 묻습니다. 상태는? 박성재는 대답을 못해요. 입을 열면 울음이 나오거나 소리 지르고 싶은 게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한우진이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술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붙일수록 더 끔찍해지니까요. 그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밖으로 나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만으로도 좋지 않다는 게 선명했어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듯 잠깐 시선을 내리더니 단어를 골라 말합니다. 생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한 박자 늦게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의사가 덧붙이죠. 하지만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복도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앉아요. 박성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갑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포기처럼 보여서 더 아프죠. 박진석이 묻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말끝을 잘라내며. 뇌사입니까? 의사는 이 질문에 익숙한 얼굴이에요. 너무 많은 가족들이 같은 질문을 했고 너무 많은 가족들이 같은 방식으로 부서졌을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뇌사 판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부터 박진석은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강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예요. 박진석은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뇌사 판정, 동의서, 장기 이식, 여론, 검찰 회사. 그런데 그 모든 계산의 중심에는 단 하나가 박혀 있어요. 고성희가 이렇게 끝나면 내가 끝나는가.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뛰어옵니다. 뛰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말을 외쳤던 사람처럼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급한 얼굴로요. 이식팀 호출입니다. 긴급 매칭. 그 말 하나로 복도의 분위기가 뒤집혀요. 아까까지 죽음 쪽으로만 기울던 공기가 갑자기 살아야 하는 방향으로 튕깁니다. 의사가 바로 그 말에 이어서 말합니다. 고성애 씨 심장 상태가 좋습니다.
기증 절차만 진행되면 누군가 살 수 있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들고 의사를 바라봅니다. 한우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초점을 찾습니다. 누군가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형벌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고성희의 죽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다른 의사가 거의 뛰다시피 들어옵니다. 목소리엔 현장감이 묻어 있어요. 지금 잡은 매칭 AP그룹 이지혁 대표 쪽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그제야 굳습니다. AP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박진석은 머릿속에서 회사보다 먼저 사람을 떠올립니다. 신부전 악화.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약으로도 버티는 게 한계예요. 의사가 말을 박습니다. 지금 이 식 아니면 위험합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깨닫습니다. 고성희가 버린 지옥이 하필이면 이지혁의 생명줄로 직접 연결됐다는 걸.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박진석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오, 그 심장이 고성의 거예요? 지은호가 멈춰버린 순간 확장본. 이지혁이 있는 병동은 응급실과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응급실은 소리로 살아있음을 증명하지만 이곳은 소리 없이 사람을 서서히 꺼지게 만들거든요. 모니터는 숫자를 냉정하게 내뱉고 링거는 한 방울씩 시간을 떨어뜨립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숨을 쉬는 게 노동처럼 보였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몸 전체가 버틴다는 느낌. 지은호는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떨어져요. 이 손이 차가워지는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손바닥 안에서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지은호가 웃으려고 해요. 이런 순간엔 억지 웃음이라도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선배 이번엔 버텨요. 내가 옆에 있어요. 이지혁이 희미하게 눈꼬리를 올립니다. 웃는 듯 아닌 듯. 그 애매한 표정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합니다. 웃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사 같아 보이거든요. 문이 열립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들어와요. 준비된 사람들처럼, 뭔가 결정된 사람들처럼. 심장 확보됐습니다.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그 말이 지은호에게는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로 들립니다. 지은호가 무의식적으로 묻습니다. 기증자 누구예요? 보통은 말해주지 않죠.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이식이 감사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변질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 급해요. 의사는 단어를 삼키듯 낮게 말합니다. 고성의 시입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시간만 멈춥니다. 숨이 들이마셔지지 않고 손가락이 얼어붙어요. 고성희라는 이름이 방 안을 한 바퀴 돌면서 벽에 붙었다가 다시 지은호 가슴으로 박힙니다. 고성희, 뉴스, 전쟁, 악몽, 그리고 지은호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흔든 원흉. 그 심장이 이제 이지혁의 가슴으로 들어온다니. 지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다가 울음이 목에서 걸려요. 소리가 안 나서 더 처절한 울음. 선배 이게 운명이에요? 이지혁이 힘겹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괜찮다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씁쓸함이었죠. 운명이라기엔 너무 잔인하지.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더 꽉 잡아요.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집니다. 따뜻한 눈물과 차가운 손이 섞이는 감각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해요. 잔인해도 선배는 살아야 해요. 지은호가 그 말 뒤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사람처럼. 살아서 이 판 끝내요. 끝까지. 그리고 그때 이지혁은 지은호 손가락을 아주 약하게 줍니다. 미세한 힘. 그 작은 힘이 지은호에겐 살겠다는 대답처럼 느껴져요. 유클리프 행어 추격차의 정체는 박진석도 검찰도 아니다 확장본. 수술실 문이 닫힙니다. 철컥.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 같고 한 사람의 생명을 운과 기술과 시간에게 맡기는 소리 같아요. 박진석은 복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핸드폰이 울려요. 발신자 미상. 박진석은 망설입니다. 지금 울리는 전화가 위협인지 거래인지.
혹은 사망 확인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받습니다. 늘 그래왔듯 피하지 않습니다. 말해. 전화기 너머 낮고 건조한 남자 목소리. USB 회수 못하셨죠? 박진석의 눈빛이 확 바뀝니다. 그 순간 박성재도 고개를 들고 한우진도 숨을 멈춥니다. USB라는 단어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살아남는 조건이니까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너 누구야? 상대는 웃는 듯한 숨을 흘립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내려다보는 숨. 박진석 회장님이 누군지 세상이 다 아는데. 대답해. 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집니다. 정리. 그 단어는 조직에서 처리와 같은 말이죠. 사고를 사고로 만들고 사람을 사람으로 지우는 방식. 고성애 씨가 판을 키워버려서 정리했을 뿐입니다. 정리? 네. 너무 떠들었잖아요. 사문 TV, 라이브, USB.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럼 추격차 내가 보낸 거냐? 상대는 대답 대신 아주 짧게 말합니다. 이제는 AP그룹까지 번질 겁니다. 박진석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뭐? 상대가 마지막 말을 박아넣습니다. 다음은 이지혁 대표예요. 그 순간 박진석은 수술실 문을 바라봅니다. 방금 닫힌 문. 그 안에 이지혁이 있고 그 이지혁의 생명줄이 고성의 심장이고 그리고 그 심장은 누군가의 정리의 결과라면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박진석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거의 으르렁처럼. 내가 뭘 원해? 전화기 넘어 짧은 웃음. 원하는 건 없어요. 회장님이 원하잖아요. 조용한 세상. 통화가 끊깁니다. 뚝. 복도가 다시 조용해져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아까랑 다릅니다. 아까는 죽음의 조용함이었다면 지금은 사냥 전의 조용함이에요. 박진석은 핸드폰을 든 채로 그대로 굳습니다. 박성재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지금 전화. 박진석은 대답을 못해요. 그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복도의 CCTV 방향을 바라봅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도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때 화면이 암전됩니다. 그리고 자막이 뜨죠. 사고가 아니라 제거였다. 자막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줄이 더 떠요. 그리고 그 제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